전 오래전부터 그런 생각했어요. 남편이 아주버님 같은 사람이었다면 얼마나 좋을까. 네, 나도 오래전부터 다현 씨를 다르게 봤어요. 우리 한 번만 더 만나요. 우리 둘이서 제대로. 제대로? 그녀의 볼이 발갛게 물들어 있었어요. 숨을 헐떡이는 모습이 더 아름다웠습니다. 아주버님 천천히 해주세요. 서두르지 않았어요. 오랜 시간 기다린 순간이었으니까요. 하나하나 음미하고 싶었습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평범한 오후였어요. 거실 소파에 앉아 신문을 보고 있을 때였죠. 형님, 저 혁수예요. 동생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무슨 일로 전화했는지 대충 짐작이 갔어요. 응, 무슨 일이야? 형님, 저 다현이랑 이혼했어요. 예상했던 말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미 알고 있었는지도 모르죠. 정혁수, 47의 내 친동생. 오남매 중 막내인 그는 어릴 적부터 철이 없었어요. 사업을 한다며 돈을 빌려갔다가 날리기 일쑤였고, 40이 넘어서도 한량처럼 살았습니다. 그래,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위로의 말도 질책의 말도 이미 수없이 했으니까요. 형님, 죄송해요. 그동안 많이 도와주셨는데. 됐어, 너보단. 다현 씨가 걱정이다. 전화를 끊고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이다현 45, 내 동생의 아내. 아니, 이제는 전 아내가 된 여자. 그녀를 처음 본 건 20에도 더 된 일이에요. 동생이 결혼한다며 집에 데려왔을 때 나는 속으로 놀랐습니다. 저런 여자가 왜 혁수를. 단정한 옷차림에 차분한 말투, 그리고 지적인 인상. 초등학교 교사라던가요? 그녀는 우리 집안에 어울리지 않게 품위가 있었어요. 무엇보다 아름다웠습니다. 결혼식 날 웨딩드레스를 입은 그녀를 보며 나는 고개를 돌렸어요. 동생 아내다, 재수 씨다. 스스로에게 수없이 되뇌었죠. 하지만 가족 모임 때마다 그녀를 보는 건 피할 수 없었습니다. 명절이면 우리 집에 와서 음식을 준비하던 그녀. 조카를 안고 있는 모습도 말없이 설거지를 하는 뒷모습도 전부 내 기억 속에 남아 있어요. 여보, 누구 전화였어요? 아내의 목소리에 정신을 차렸습니다. 김선미, 55의 내 아내. 26에 결혼해서 30년을 함께 살았죠. 응, 혁수였어, 재수 씨랑. 이혼했대. 어머, 그래요? 그럴 줄 알았어요. 지금까지 버틴 게 용하지. 아내는 별로 놀라지 않았어요. 다들 알고 있었으니까요. 동생이 어떻게 사는지. 도박에 빠져 빚을 지고 여자를 만나 집에 들어오지 않고 그 와중에도 다현 씨는 말이 없었습니다. 내가 동생에게 돈을 빌려줄 때도 그녀는 고개만 숙였어요. 아주버님, 죄송합니다. 제가 제대로 못해서. 아니에요. 재수 씨 잘못이 아니에요. 그때마다 나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정작 잘못한 건 동생인데 사과하는 건 항상 그녀였어요. 고등학생이 된 딸아이도 혼자 키우다시피 했죠. 학원비며 생활비며 내가 몰래 보탠 돈이 얼마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돈이 다현 씨에게 돌아갔는지는 의문이에요. 아마 동생 손에서 다 새어나갔겠죠. 다현 씨한테 전화라도 해봐요. 힘들었을 텐데. 아내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선뜻 전화를 걸 수가 없었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위로, 격려, 아니면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그 감정?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57의 나이에 그것도 동생 아내를, 재수 씨를 생각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하지만 가슴 한편이 이상하게 두근거렸습니다. 그녀가 이제 자유로워졌다는 사실이. 미쳤나, 정인수 나이값 하자. 스스로를 나무라며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눈을 뜨고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이다현이라는 여자를,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인정하고 싶지 않은 감정을.
이혼 소식을 들은 지 2달쯤 지났을까요? 나는 새로 건물을 하나 매입했습니다. 57의 대기업 임원직에서 퇴직하고 지금은 건물 몇 채를 관리하며 살아요. 일선에서 물러났지만 할 일은 여전히 많았죠. 이 건물 상태가 괜찮네요. 리모델링하면 임대료 더 받을 수 있겠어요. 부동산 중개인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건물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한적한 주택가였어요. 오래된 상가 건물들 사이로 작은 카페와 편의점이 보였죠. 이 동네 분위기가 좋네요. 네, 조용하고 살기 좋은 곳이에요. 학교도 가깝고. 계약을 마치고 나오는 길이었습니다. 건물 앞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을 때였어요. 맞은편에서 누군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검은색 코트를 입은 여자. 어디선가 본 듯한 걸음걸이였죠. 신호가 바뀌고 우리는 동시에 횡단보도를 건넜어요. 그리고 마주쳤습니다. 아주버님? 그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다연이었습니다. 재수 씨? 순간 심장이 크게 뛰었죠. 준비되지 않은 만남이었어요. 여기는 어쩐 일이세요? 아, 저기 건물 하나 매입했어요. 다연 씨는? 전 이 근처에 살아요. 이혼하고. 이사했거든요. 그녀의 목소리가 예전보다 낮았습니다. 가까이서 본 그녀는 많이 수척해져 있었어요. 볼이 들어가고 눈가에 그늘이 져 있었죠. 하지만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그러셨구나. 혁수한테 들었어요. 네. 아주버님한테 패만 끼쳤네요. 무슨 말씀을 다연 씨 잘못이 아니잖아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는 그렇게 서 있었어요. 아주버님,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차라도 한잔 하실래요? 근처에 조용한 카페가 있어요. 그녀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나는 잠시 망설였어요. 아내에게 말하지 않고 만나는 건 찝찝한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죠. 카페는 골목 안쪽에 있었어요. 조용하고 아늑한 곳이었죠. 우리는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아메리카노 주세요. 저도요. 주문을 하고 마주 앉으니 더 어색해졌어요. 뭐라고 말을 꺼내야 할지 몰랐습니다. 수진이는 잘 지내요? 내가 먼저 조카 이야기를 꺼냈죠. 네, 고3이라 정신없어요. 다행히 공부는 잘해서. 엄마 걱정은 안 끼치네요. 그녀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아주버님이 많이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왔어요. 정말 감사해요. 당연한 일 했을 뿐이에요. 커피가 나왔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커피잔을 들었어요. 가느다란 손가락이 잔을 감싸고 있었죠. 예전의 명절 때 그녀가 그릇을 나르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늘 조용히 말없이 일하던 그 모습. 다연 씨는 괜찮아요? 이혼하고 많이 힘들었을 텐데. 처음엔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는 오히려 홀가분해요. 그녀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결혼 생활이 너무 길고 지쳤거든요. 이혼은 끝이 아니라 시작 같았어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혼이 해방처럼 느껴질까요? 혁수 그 자식이. 아주버님. 그녀가 내 말을 끊었어요. 아주버님은 혁수 씨 형이잖아요. 동생 욕하지 마세요. 그래도 괜찮아요. 이미 다 끝난 일이에요. 담담한 목소리였습니다. 체념한 듯 하면서도 어딘가 단단해 보였어요. 나는 그녀를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45세 이다현 이혼한 여자, 내전 재수씨. 하지만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건 그저 한 사람이었어요. 상처받고 지치고 그래도 다시 일어서려는 한 여자. 다연 씨, 앞으로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연락해요. 제가 도울 수 있는 건 돕고 싶어요. 말씀 고마워요. 아주버님 근데 이제 제가 알아서 해야죠. 그녀가 미소 지었습니다. 씁쓸하지만 담담한 미소였어요. 그 순간 가슴속에서 뭔가 움직이는 걸 느꼈습니다. 오래전부터 있었던 감정. 동생 부부가 명절에 우리 집에 왔을 때 그녀가 주방에서 설거지하는 뒷모습을 보며 느꼈던 그 감정. 정말 매력적인 여자야.
그때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아니야, 동생 아내잖아. 하지만 자꾸만 그녀 쪽으로 시선이 갔습니다. 추석이었나, 설이었나. 머리를 단정하게 올린 모습이 참 곱더군요. 아주버님, 세배 받으세요. 아이고, 그래요. 올해도 건강하고요. 세배를 받으며 덕담을 건넬 때 나는 그녀의 눈을 제대로 볼 수가 없었어요. 왜인지 모르게 떨렸으니까요. 이건 아니야, 정인수, 정신 차려. 하지만 1년에 몇 번씩 그녀를 보면서 그 마음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동생은 밖으로만 돌았어요. 가족 모임에도 자주 빠졌죠. 혁수는 어디 갔어? 어머니가 물으면 다현 씨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일이 좀 있대요. 죄송해요, 어머님. 항상 사과하는 건 그녀였어요. 다현아, 네가 왜 미안해. 그 자식이 문제지. 어머니도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런 그녀를 보며 나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내가 저 사람 남편이었다면.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죠. 미쳤나? 이게 무슨 생각이야? 하지만 그 생각은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아주버님? 그녀의 목소리에 정신을 차렸어요. 아, 미안해요. 생각에 빠져서. 나는 어색하게 커피를 마셨습니다. 아주버님, 오늘 만나서 반가웠어요. 저 이제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나도 좋았어요. 우리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카페를 나오니 저녁 기운이 완연했어요. 그럼 조심히 들어가요, 재수 씨. 네, 아주버님도요. 그녀가 돌아서는데 나는 무슨 말이라도 더 해야 할 것 같았어요. 다현 씨. 네. 아니에요. 잘 가요.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나는 한참을 서 있었어요. 코트 자락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그 모습이 왠지 쓸쓸해 보였죠. 이다현. 마음속으로 그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처음으로 재수 씨가 아닌 그녀 자신으로. 차에 올라타서도 한동안 시동을 걸지 못했어요. 핸들을 잡은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뭘까요? 57의 나이에 동생 전 아내를 보며 느끼는 이 감정은 그 후로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휴대폰에 낯선 번호로 문자가 왔습니다. 아주버님, 저 다현이에요. 수진이가 진로 상담 때문에 고민이 많은데 혹시 시간 되시면 조언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문자를 보는 순간 심장이 뛰었어요. 다현 씨로부터 연락이 올 거라곤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그럼요, 언제가 좋을까요? 답장을 보내고 나니 손이 떨렸습니다. 이번 주말 저녁 어떠세요? 수진이랑 같이 식사하면서 얘기 나눠요. 좋아요, 시간 맞춰서 연락 주세요. 주말까지 사흘이 남았어요. 이상하게 그 사흘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여보, 주말에 뭐 약속 있어요? 아내가 물었을 때 나는 잠깐 망설였어요. 응. 혁수 딸 수진이 진로 상담 좀 해주기로 했어.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왜인지 죄를 짓는 기분이었어요. 토요일 저녁 6시. 약속 장소는 조용한 한식당이었습니다. 일찍 도착한 나는 주차장에서 한참을 기다렸어요. 왜 이렇게 떨리지? 거울을 보며 넥타이를 고쳐 맸습니다. 평소보다 신경 써서 옷을 골랐어요. 진한 회색 재킷에 남색 셔츠. 뭐 하는 거야, 정인수. 스스로를 비웃으며 차에서 내렸습니다. 식당 앞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을 때 멀리서 두 사람이 걸어왔어요. 다현 씨와 수진이었습니다. 수진이는 훌쩍 커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본 게 작년 설이었으니 거의 1년 만이었죠. 큰아빠. 수진이가 먼저 인사했습니다. 우리 수진이 많이 컸네. 이제 완전 숙녀야. 에이, 큰아빠도. 밝게 웃는 아이였어요. 부모님 이혼에도 의젓하게 잘 견뎌낸 모양이었죠. 아주버님 오시느라 수고하셨어요. 다현 씨가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오늘 그녀는 베이지색 니트에 검은색 슬랙스를 입고 있었어요. 화장은 옅게 했지만 그래도 아름다웠습니다. 아니에요, 들어가요. 식당 안은 따뜻했어요. 창가 자리에 앉아 메뉴를 펼쳤습니다. 수진아, 먹고 싶은 거 시켜.
전 갈비탕이요. 다현 씨는요? 전 된장찌개 할게요. 그럼 나도 갈비탕 여기요. 주문이요. 음식이 나오기 전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큰아빠, 저 의대 가고 싶어요. 의대? 성적이 되니? 네, 전교 10등 안에는 들어요. 근데 엄마가 돈 걱정하시는 것 같아서. 수진이가 다현 씨를 힐끗 봤어요. 아니야, 수진아, 내가 하고 싶은 거 해야지. 다현 씨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 걱정이 어려 있었어요. 의대 학비가 만만치 않다는 걸 알고 있었죠. 수진아, 큰아빠가 도와줄게. 걱정하지 마. 정말요? 그럼 너는 그런 걱정 말고 공부만 열심히 하면 돼. 수진이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감사해요, 큰아빠. 아주버님. 다현 씨가 나를 봤어요. 눈가가 촉촉해져 있었습니다. 너무 신경 쓰게 해서 죄송해요. 무슨 말씀을, 우리 조카 대학 가는 건데. 그때 음식이 나왔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수진이는 계속 학교 이야기를 했어요. 친구들 이야기, 선생님 이야기, 진로 고민. 밝고 건강한 아이였습니다. 다현 씨 혼자 잘 키운 거예요. 엄마, 나 화장실 좀 다녀올게. 수진이가 자리를 뜨자 우리 둘만 남았습니다.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정말 고마워요. 아주버님, 수진이 학비까지. 다현 씨, 우리 사이에 그런 말 하지 마요. 그래도 수진이는 내 조카잖아요. 혁수가 못해주는 건 내가 해야죠. 그녀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긴 머리카락이 어깨로 흘러내렸어요. 다현 씨는 요즘 어떻게 지내요?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어요. 학교 일도 있고 수진이도 챙겨야 하고 힘들겠어요. 괜찮아요. 이혼하고 나니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녀가 얼굴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마주쳤어요. 순간 뭐라 말할 수 없는 감정이 흘렀습니다. 나는 황급히 고개를 돌렸죠. 수진이 잘 컸어요. 다현 씨가 잘 키웠어. 아주버님 덕분이에요. 그동안 얼마나 도와주셨는데. 나는 당연한 일 했을 뿐이에요. 정말 그럴까요? 과연 내가 도운 건 순수하게 조카를 위해서였을까요? 아니면 그녀를 보고 싶어서였을까요? 명절 때마다 수진이 학원비라며 돈봉투를 건넬 때 그녀가 감사합니다. 아주버님하고 두 손으로 받을 때 나는 무슨 마음이었을까요? 식당을 나와 근처 카페로 향했습니다. 저녁거리는 조용했어요. 가로등 불빛이 길을 비추고 있었죠. 수진이가 앞서 걸어가고 우리는 나란히 걸었습니다. 어깨가 스칠 듯 말 듯한 거리였어요. 수진아, 천천히 가. 엄마랑 같이 가야지. 다현 씨가 작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예뻤어요. 오랜만에 보는 진짜 웃음 같았습니다. 아주버님도 자녀분들 키우실 때 이러셨어요? 응. 뭐 비슷했죠. 근데 난 워낙 바빠서 애들한테 소홀했어요. 그래도 가족이 함께 있으니까 좋잖아요. 그녀의 목소리가 조금 쓸쓸했습니다. 혼자 아이를 키운다는 게 얼마나 외로운 일인지 알 것 같았어요. 다현 씨, 힘들 때 언제든 연락해요. 내가 있잖아요.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온 순간 나는 후회했습니다. 너무 지난 말이었어요. 하지만 다현 씨는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네, 고마워요. 아주버님. 카페에 도착했어요. 수진이는 초코 케이크를 시키고 신나서 먹었습니다. 우리는 커피를 마시며 그 모습을 바라봤어요. 엄마, 큰아빠, 우리 셋이 이렇게 있으니까 되게 좋다. 수진이가 천진하게 말했습니다. 순간 가슴이 덜컥했어요. 마치 우리가 가족 같다는 말처럼 들렸거든요. 다현 씨도 당황한 듯 수진이를 쳐다봤습니다. 수진아, 무슨 소리야? 에이, 그냥 좋다는 거지. 아빠는 맨날 안 왔잖아. 아이의 말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래요. 동생은 가족 모임에도 자주 빠졌죠. 수진아, 케이크나 먹어. 다현 씨가 화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이미 묘하게 바뀌어 있었어요. 저녁 9시가 넘어서 헤어졌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요, 수진아. 공부 열심히 해. 네, 큰아빠. 오늘 정말 감사했어요.
아주버님, 정말 감사드려요. 다현 씨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니에요. 다음에 또 봐요. 차에 올라타 그들을 봤어요. 어둠 속에서 손을 흔드는 두 사람, 엄마와 딸. 나는 그들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차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핸들을 잡은 손에서 떨림이 가시질 않았어요. 이다현. 오늘 그녀와 함께 걸었던 그 짧은 시간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어깨가 스칠 듯 말 듯했던 그 거리, 그녀의 향기가 스쳐 지나갔던 순간. 안 돼, 정인수. 정신 차려. 하지만 이미 늦었는지도 모르죠. 내 마음은 이미 그녀에게 가 있었으니까요. 그 후로 다현 씨와의 만남이 잦아졌습니다. 처음엔 수진이 진로 상담이라는 핑계였어요. 그러다가 점점 핑계가 필요 없어졌죠. 아주버님, 이번 주 목요일 저녁 시간 되세요? 응, 괜찮아요. 무슨 일인데요? 그냥 차나 한잔하면서 얘기 좀 나눴으면 해서요. 수진이 없이 우리 둘만 만나기 시작한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때론 두 번. 퇴근 후 그녀가 사는 동네 근처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요즘 학교는 어때요? 바쁘죠. 학부모 상담 기간이라서요. 힘들겠네요. 괜찮아요. 익숙한 일이니까. 대화는 평범했어요. 일상적인 이야기들. 하지만 그 시간이 나는 좋았습니다. 그녀와 마주 앉아 커피를 마시는 것만으로도. 아주버님은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뭐, 똑같죠. 건물 관리하고 집에 있고. 형님은 안 궁금해하세요? 아주버님이 자주 나가시는 거.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 전혀 걱정 안 하죠. 일 보고 다니는 거 아니까. 아내는 아직 아무것도 모릅니다. 내가 전 재수 씨를 만나고 있다는 걸. 아니, 알면 안 되죠. 미안해요, 아주버님. 제가 자꾸 시간 뺏는 것 같아서. 아니에요. 나도. 좋아요.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고 나서 나는 당황했습니다. 너무 솔직했어요. 다현 씨도 잠시 멈칫했습니다. 저도. 좋아요. 아주버님이랑 이렇게 얘기하는 거. 우리의 시선이 마주쳤어요. 공기가 묘하게 변했습니다. 뭔가 달라졌어요. 하지만 아무도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렇게 어느덧 한 달이 지났습니다. 겨울이 깊어지고 있었어요. 어느 목요일 저녁, 다현 씨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주버님, 오늘 시간 되세요? 응, 괜찮아요. 그럼 오늘은 카페 말고 다른 데 갈까요? 제가 소주 한잔하고 싶어서요. 소주라는 말에 심장이 뛰었습니다. 술자리는 위험했어요. 그럴까요? 하지만 나는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저녁 7시 한적한 골목의 작은 포장마차였어요. 여기 오뎅탕이랑 소주 2병이요. 다현 씨가 주문했습니다. 빨간 천막 아래 우리는 마주 앉았어요. 오늘 왜 술이 마시고 싶었어요? 그냥요, 요즘 좀 외로워서요. 소주잔에 술을 따르며 그녀가 말했습니다. 혼자 사는 게 처음엔 괜찮았는데 요즘은 밤만 되면 집이 너무 조용해요. 수진이는요? 수진이는 늦게까지 학원 다니잖아요. 집에 혼자 있으면. 생각이 많아져요. 무슨 생각? 제 인생이요. 25에 결혼해서 45까지 20년을 그 사람과 살았어요. 다현 씨가 소주를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근데 돌아보면 행복했던 기억이 별로 없어요. 그냥 견딘 시간들이었죠. 다현 씨, 결혼 초부터 그랬어요. 혁수 씨는 일도 제대로 안 하고 돈은 계속 탕진하고. 그녀가 두 번째 잔을 따랐습니다. 아주버님이 없었으면 수진이 학원도 제대로 못 보냈을 거예요. 그런 말하지 마요. 사실이에요. 제가 혼자서 얼마나 벌겠어요. 그마저도 혁수 씨가 다 가져갔는데. 세 번째 잔을 비웠어요. 술이 빨리 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다현 씨, 천천히 마셔요. 괜찮아요. 오랜만에 마시는 거라서 그래요. 그녀의 볼이 발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취기가 오른 얼굴이 더 아름다워 보였어요. 아주버님, 솔직히 말해도 돼요? 뭐요? 전 아주버님이 좋아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결혼했을 때부터요. 명절 때마다 아주버님 보면 왜 이 사람이 제 남편이 아닐까 생각했어요. 술 때문인지 그녀의 말이 거침이 없었습니다. 혁수 씨는 집에도 안 들어오고 밖에서 여자 만나고 근데 아주버님은 달랐잖아요. 다현 씨 취했어요. 그만. 안 취했어요. 정신 멀쩡해요. 그녀가 내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술기운에 젖은 눈빛. 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전 오래전부터 그런 생각했어요. 혁수 씨가 아주버님 같은 사람이었다면 얼마나 좋을까. 다현 씨, 그런 말. 왜요? 하면 안 돼요? 그녀가 소주잔을 또 비웠습니다. 나도 모르게 술을 마셨어요. 목구멍이 타들어갔습니다. 전 이혼하고 자유로워졌어요. 더 이상 누구 아내도 아니에요. 하지만 뭐요? 아주버님은 결혼하셨으니까요? 전곡을 찔렸습니다. 맞아요. 난 결혼했어요. 30년을 함께 산 아내가 있어요. 알아요. 그래서 더 슬픈 거예요. 다현 씨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긴 머리카락이 얼굴을 가렸어요. 미안해요. 아주버님, 제가 오늘 이상한 소리 했네요. 아니에요. 전 그냥 외로웠나 봐요. 누군가한테 기대고 싶었나 봐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울고 있는 걸까요? 다현 씨, 나는 손을 뻗어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어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내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믿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나도 오래전부터 다현 씨가 신경 쓰였어요. 다현 씨가 얼굴을 들었습니다. 눈가가 촉촉했어요. 정말요? 내 동생 아내라서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정말 그런 마음이었어요? 미안해요. 내가 이상한 사람이죠. 아니에요. 그녀가 내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저도 똑같아요. 아주버님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포장마차 안. 다른 손님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우리는 침묵했습니다. 손만 잡고 있었죠. 얼마나 지났을까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 손을 잡고 그녀를 가지고 싶다. 하지만 주저했죠. 도저히 용기가 나질 않았습니다. 그녀가 소주잔을 들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술을 비우고 그녀가 말했어요. 그래도 오늘 이 순간만큼은 솔직하고 싶었어요. 우리는 포장마차를 나왔습니다. 찬바람이 불었어요. 그녀가 비틀거렸습니다. 조심해요. 나는 그녀의 어깨를 붙잡았어요. 가까운 거리. 그녀의 얼굴이 바로 앞에 있었습니다. 술 냄새와 그녀의 향기가 섞여 있었어요. 아주버님. 그녀가 나를 올려다봤습니다. 키스할 수 있는 거리였어요. 고개만 숙이면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하지 않았습니다. 택시 잡아줄게요. 네. 그녀의 눈빛에 실망이 스쳤어요. 아니면 안도였을까요? 택시가 왔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요. 네, 아주버님도. 차 문이 닫히고 택시가 멀어졌어요. 나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손에서 떨림이 가시지 않았어요. 입술이 바짝 말라 있었죠. 조금만 더 가까웠으면. 그 생각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나는 정말 위험한 선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가장 무서운 건 멈추고 싶지 않다는 것, 그리고 내 신체도 정직하게 반응했으니까. 그날 밤 이후로 사흘이 지났습니다. 다현 씨에게서 연락이 없었어요. 나도 먼저 연락할 용기가 나지 않았죠. 너무 선을 넘었나.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그녀에게 내 마음을 말한 것. 그녀의 손을 잡았던 것 모두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었어요. 여보, 요즘 표정이 안 좋은데 무슨 일 있어요? 아내가 물었을 때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그냥 좀 피곤해서. 나이가 나이니까 무리하지 마요. 아내는 의심 없이 믿었어요. 30년을 함께 산 남편이 다른 여자를 생각하고 있을 거라곤 상상도 못하겠죠. 그 믿음이 나를 더 괴롭혔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지만 마음은 제어되지 않았어요.
자꾸만 다현 씨가 떠올랐습니다. 발갛게 달아오른 그녀의 얼굴, 떨리던 목소리. 전 아주버님이 좋아요.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나흘째 되던 날 휴대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아주버님 시간 되시면 연락 주세요. 손이 떨렸어요. 한참을 망설이다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아, 아주버님. 그녀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연락 늦어서 미안해요. 요즘 바빠서.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냥 용기가 없었던 거예요. 아니요, 괜찮아요. 저도 연락하기가 좀 그랬어요. 지난번 일 때문에요? 네.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주버님, 우리 한번 만나서 얘기해요. 이렇게 피하면 안 될 것 같아서요. 그래요. 언제가 좋을까요? 오늘. 안 될까요? 목소리에 절박함이 묻어 있었어요. 좋아요. 어디서 볼까요? 저번 그 카페요. 저녁 7시에. 알겠어요. 전화를 끊고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5시 2시간 남았어요.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57의 남자가 서 있었어요. 희끗희끗 센 머리 눈가에 주름.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야? 하지만 발걸음은 이미 현관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어디 가요? 응, 건물 좀 둘러보고 올게. 또 거짓말이었어요. 거짓말이 자연스러워지고 있었습니다. 카페에 일찍 도착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그녀를 기다렸어요. 손바닥에 땀이 났습니다. 7시 정각 문이 열리고 다현 씨가 들어왔어요. 기다리셨어요? 아니, 나도 방금 왔어요. 주문을 하고 우리는 마주 앉았어요. 말을 꺼내기가 어려웠습니다. 동시에 입을 열었다가 멈췄어요. 아주버님이 먼저 하세요. 아니, 다현 씨가 먼저 해요. 그녀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지난번 일 사과하고 싶어요. 제가 술 마시고 이상한 소리 했죠. 아니에요. 아주버님을 힘들게 한 것 같아서요. 아주버님은 가정이 있으신 분인데. 다현 씨, 나는 그녀의 말을 끊었습니다. 나도 진심이었어요. 그날 한 말. 다현 씨가 나를 봤습니다. 정말요? 네, 나도. 오래전부터 다현 씨를 다르게 봤어요. 커피가 나왔습니다. 우리는 잠시 입을 다물었어요. 다현 씨가 다시 말했습니다. 아주버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전 결혼했을 때부터 아주버님이 좋았어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요. 혁수 씨랑 결혼식 준비하면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왜 아주버님 같은 분을 못 만났을까? 명절 때마다 아주버님 보는 게 사실 좋았어요. 힘들게 음식 준비하는 것도 괜찮았어요. 아주버님이 계셨으니까. 그녀의 고백을 들으며 나는 말을 잃었습니다. 혁수 씨가 집에 안 들어오고 다른 여자 만날 때 전 혼자 울었어요. 근데 울면서도 생각했어요. 아주버님이 제 남편이었다면. 다현 씨, 그만해요. 왜요? 들어주세요. 아주버님, 이 말 한 번만 하고 싶어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전 25에 결혼해서 45까지 살았어요. 20년. 근데 단 한 번도 제대로 사랑받은 적이 없어요. 다현 씨, 혁수 씨는 저를 사랑한 적이 없었어요. 그냥 편한 사람이었죠. 밥 해주고 빨래해주고 돈 벌어오는 사람. 그녀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혼하고 나서 자유로워졌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더 외로워졌어요. 그러다 아주버님을 다시 만났죠. 그때 깨달았어요. 아, 내가 그동안 기다린 게 이거였구나. 나는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다현 씨, 울지 마요. 죄송해요. 제가 이러려고 한 건 아닌데. 나는 손을 뻗어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나도. 똑같아요. 나도 다현 씨를 오래전부터 봤어요. 동생 아내라서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그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다현 씨 뒷모습 보면 가슴이 아팠어요. 왜 저렇게 고생을 하나, 왜 내 동생은 저 사람을 제대로 대접 못하나? 아주버님, 동생한테 돈 빌려줄 때마다 생각했어요.
이 돈이 다현 씨한테 가면 좋겠다고 그놈은 그냥 날려버릴 텐데. 알아요. 그거 다 알아요. 수진이 학원비 준다는 핑계로 돈 줄 때도 사실은 다현 씨를 돕고 싶었던 거예요. 고백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제 막을 수가 없었어요. 아내 몰래 그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이게 맞나? 내가 미친 건가? 동생 아내를 이렇게 생각하다니. 아주버님도 힘드셨겠어요. 힘들었죠. 근데 더 힘든 건 이제 다현 씨가 자유로워졌는데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녀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맞아요. 아주버님은 가정이 있으시잖아요. 응. 30년을 함께 산 아내가 있어요. 자식들도 있고. 알아요. 근데 나는 그녀의 손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그래도 멈출 수가 없어요. 다현 씨 생각이 멈춰지지가 않아요. 이게 사랑인지 뭔지는 모르겠어요. 57 나이에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에요. 다현 씨가 얼굴을 들었습니다. 눈물 자국이 선명했어요. 저도 처음이에요. 이렇게 누군가를 간절하게 원한 적이.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카페 안은 조용했어요. 다른 손님들의 대화 소리만 희미하게 들렸죠. 우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모르겠어요. 이대로 끝낼 수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아니면 그녀가 말을 멈췄습니다. 아니면 아니에요. 제가 너무 욕심내는 거예요. 말해봐요. 안 돼요. 아주버님, 가정 깨뜨릴 순 없어요. 다현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 그런 여자 되고 싶지 않아요. 남의 가정 파괴하는 여자. 다현 씨, 그냥 오늘 이 고백으로 끝내요, 우리. 그녀가 손을 빼려 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놓지 않았어요. 나는 놓기 싫은데 다현 씨, 나한테 시간을 줘요. 생각할 시간을. 무슨 시간이요?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이 감정을 어떻게 해야 할지. 그녀가 나를 봤습니다. 아주버님, 답은 정해져 있잖아요. 우리는 안 돼요. 알아요. 그런데도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57의 남자가 할 말은 아니었죠. 철없고 무책임한 말이었어요. 하지만 진심이었습니다. 그리고 눈앞에 아름다운 그녀도 날아나고 있고 저도 참기 힘들었으니까요. 나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우리 한 번만 더 만나요. 우리 둘이서 제대로. 제대로요? 네, 이렇게 카페에서가 아니라. 그 말의 의미를 그녀도 알았을 거예요. 한참을 침묵하던 그녀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딱 한 번만이에요. 그 뒤엔 끝내요. 그래요. 거짓말인 걸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한 번으로 끝날 리 없다는 걸. 하지만 그 순간은 그렇게 약속했어요. 서로를 속이면서 약속을 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일주일이 참 길었어요. 매일 밤 잠들기 전 다현 씨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만나도 될까? 이러면 안 되는데. 하지만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여보, 이번 주말에 대학 동기들이랑 1박 2일로 여행 가기로 했어. 아내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래요? 좋겠네. 오랜만에 친구들도 만나고. 응, 토요일 아침에 출발해서 일요일 저녁에 올게. 알았어요. 조심히 다녀와요. 아내는 의심 없이 웃었어요. 그 미소가 가슴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다현 씨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시간 돼요? 답장은 금방 왔어요. 네. 수진이는 친구 집에서 자고 온대요. 그럼 낮에 만나요. 드라이브라도 하면서. 좋아요. 짧은 대화였지만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드디어 토요일이 왔어요. 아침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잘 다녀와요. 응, 전화할게. 차에 올라타는 순간까지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하지만 핸들을 잡은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설렘 때문이었죠. 약속 장소는 그녀가 사는 동네 근처였어요. 오전 10시, 다현 씨가 걸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머리를 내려서 한쪽 어깨로 넘긴 모습이 아름다웠어요. 조수석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타요. 네. 그녀가 차에 올랐어요.
은은한 향기가 퍼졌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아주버님이 정하세요. 나는 시동을 걸었습니다. 도심을 벗어나 외곽으로 향했어요. 한적한 길을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겨울 풍경이 지나갔어요. 오늘 날씨 좋네요. 그러게요. 어색한 대화였습니다. 둘 다 긴장하고 있었어요. 무엇을 하게 될지, 어디까지 갈지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고 있었죠. 1시간쯤 달렸을까요? 작은 산 아래 펜션 단지가 나왔습니다. 여기 괜찮을까요? 네. 대답은 짧았지만 그 의미는 무거웠어요. 펜션에 들어가 방을 잡았습니다. 2층 오션뷰로 하나 주세요. 네, 몇 분이세요? 둘이요. 체크인을 하는 동안 다현 씨는 뒤에 서 있었어요. 고개를 숙인 채 방 열쇠를 받고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어요. 우리의 발소리만 울렸죠. 여기에요. 문을 열었습니다. 깨끗한 방이었어요. 넓은 창으로 겨울 바다가 보였습니다. 들어가요. 다현 씨가 조심스럽게 들어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우리 둘만 남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뭐라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다현 씨, 아주버님, 또 동시에 말을 꺼냈어요. 그리고 웃었습니다. 어색하지만 진짜 웃음이었어요. 앉아요.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창밖의 바다가 잔잔했어요. 우리 정말 괜찮은 걸까요? 모르겠어요. 후회하지 않을까요? 모르겠어요. 솔직한 대답이었습니다. 알 수 없었어요. 이게 옳은 일인지 잘못된 일인지. 하지만 나는 그녀를 봤습니다. 후회하더라도 오늘은 솔직하고 싶어요. 다현 씨가 내 손을 잡았어요.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아주버님, 전 처음이에요. 뭐가요? 이렇게 누군가를 원한 게.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혁수 씨랑 결혼했을 때도 사랑해서가 아니었어요. 그냥 결혼할 나이가 돼서 했죠. 근데 아주버님은 달라요. 처음으로. 제가 원하는 사람이에요. 그 고백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나는 그녀를 안았어요. 조심스럽게, 천천히. 그녀의 머리가 내 어깨에 닿았습니다. 나도 처음이에요. 이런 감정. 아내분이 계신데도요? 아내는 가족이에요. 30년을 함께 산 근데 이런 감정은 처음이에요. 어떤 감정이요? 가슴이 뛰는 거요. 누군가를 간절히 원하는 거. 그녀가 얼굴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눈이 마주쳤어요. 가까운 거리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나는 그녀에게 입을 맞췄습니다. 부드러운 입술 그녀도 눈을 감고 받아들였어요. 오래된 갈증이 해소되는 것 같았습니다. 키스가 깊어졌어요. 손이 그녀의 등을 감쌌습니다. 그녀도 내 목을 껴안았죠. 얼마나 그렇게 있었을까요? 숨이 차올라 떨어졌습니다. 그녀의 볼이 발갛게 물들어 있었어요. 숨을 헐떡이는 모습이 더 아름다웠습니다. 나는 그녀를 다시 끌어안았어요. 니트 너머로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심장 박동이 전해졌죠. 아주버님, 저 무서워요. 이게 꿈 같아서요. 깨면 사라질 것 같아서. 나는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안 사라져요. 내가 여기 있어요. 정말요? 응. 그녀가 나를 올려다봤어요.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아주버님 사랑해요. 그 말에 숨이 멎었습니다. 사랑 그 단어가 이렇게 무거운 줄 몰랐어요. 나도. 말이 막혔습니다. 이 말을 해도 될까요? 유부남이 다른 여자에게. 나도 사랑해요, 다현 씨. 하지만 입 밖으로 나왔어요.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진심이었어요. 57에 처음 느끼는 진짜 사랑. 그녀가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눈물만 흘렀어요. 고마워요. 그 말 해줘서. 울지 마요. 행복해서 우는 거예요. 나는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입을 맞췄어요. 이번엔 더 깊게, 더 간절하게. 옷이 벗겨졌습니다. 서툴고 조심스럽게. 57과 45.
젊지 않은 몸이었지만 서로에게는 가장 아름다웠어요. 다현 씨 예뻐요. 아주버님도. 그녀의 손이 내 얼굴을 어루만졌습니다. 세월이 다 보이는 얼굴인데. 좋아요, 이 얼굴이. 우리는 침대에 누웠어요. 창밖으로 겨울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했어요. 그녀의 피부도 따뜻했습니다. 손끝으로 그녀를 더듬었어요. 어깨, 팔, 허리 모든 게 부드러웠습니다. 아주버님, 천천히 해주세요. 서두르지 않았어요. 오랜 시간 기다린 순간이었으니까요. 하나하나 음미하고 싶었습니다. 그녀의 숨소리, 떨리는 손길, 뜨거워지는 온기. 모든 게 선명했어요. 다현 씨, 사랑해요. 저도. 말이 신음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하나가 되었어요. 느리고 깊게 오래 참았던 갈증을 채우듯. 창밖의 바다가 일렁였습니다. 우리도 함께 흔들렸어요. 파도처럼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우리의 파도도 밀려왔어요. 아주버님, 다현 씨, 서로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무너졌어요. 긴 여운이 남았습니다. 숨이 천천히 가라앉았어요. 나는 그녀를 끌어안고 누워 있었습니다. 땀으로 젖은 머리카락, 거친 숨소리, 심장이 아직도 뛰고 있었어요. 아주버님, 행복해요. 나도. 그녀가 내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이게 꿈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꿈이 아니에요. 근데 언젠가 깨야 하는 꿈이죠. 가슴이 아팠습니다. 맞는 말이었으니까요. 다현 씨, 오늘 하루만큼은 아무 생각하지 말아요. 네. 우리는 그렇게 누워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오후 햇살이 기울고 있었어요. 시간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멈추고 싶어도 시간은 흘렀어요. 배고프지 않아요? 내가 물었습니다. 조금요. 하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이 순간이 끝나는 게 아쉬웠으니까요. 아주버님, 조금만 더 이렇게 있어요. 그래요. 그녀를 더 꽉 안았습니다. 따뜻한 온기, 부드러운 숨소리, 이 모든 게 소중했어요. 이게 사랑인가? 57에 처음 알았습니다. 진짜 사랑이 뭔지, 가슴이 뛰는 게 뭔지, 누군가를 간절히 원하는 게 뭔지. 하지만 동시에 알았어요. 이건 오래갈 수 없다는 것도. 일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눈을 뜨니 옆에 다현 씨가 자고 있었어요. 평온한 얼굴이었습니다. 잠든 모습을 가만히 바라봤어요.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하지만 시계는 어김없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오전 8시. 현실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 다가왔어요. 다현 씨, 일어나요. 그녀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아주버님, 아침이에요? 응. 잘 잤어요? 네. 오랜만에 푹 잤어요. 그녀가 미소 지었어요. 하지만 그 미소 뒤에 슬픔이 있었습니다.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죠. 이제 끝이라는 걸. 체크아웃을 하고 차에 올랐습니다. 돌아가는 길은 올 때보다 조용했어요. 음악도 틀지 않았습니다. 그냥 침묵 속에서 달렸죠. 아주버님, 어젯밤 행복했어요. 나도.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그 말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평생 잊지 못한다는 건 다시는 없을 일이라는 뜻이었으니까요. 다현 씨, 아주버님 말 안 하셔도 알아요. 그녀가 창밖을 봤어요. 우리 이제 그만해야죠. 아주버님은 가정이 있으시잖아요. 전 그걸 망칠 수 없어요. 아주버님, 저 때문에 아주버님 인생이 망가지는 건 보고 싶지 않아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전 괜찮아요. 혼자 사는 거 익숙해요. 근데 아주버님은. 그녀가 나를 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아주버님, 댁에 돌아가시면 형님이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자녀분들도 계시고. 그분들한테 상처 주면 안 돼요. 저 때문에. 맞는 말이었습니다. 너무나 정확한 말이었어요. 하지만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우리 이대로 끝인가요? 네. 다시는 못 만나요? 그게 좋을 것 같아요. 다현 씨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울고 있는 게 보였어요. 차를 길가에 세웠습니다. 전 괜찮아요. 이럴 줄 알았어요. 처음부터. 그녀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루라도 아주버님과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해요. 다현 씨, 나는 아주버님, 그만해요. 더 말하면 못 보낼 것 같아요. 나는 그녀를 꽉 안았습니다. 떨리는 어깨가 느껴졌어요. 미안해요, 다현 씨. 아니요. 아주버님 잘못 아니에요. 나 때문에 울게 해서. 아니에요. 전 행복했어요.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길가에 세워진 차 안 서로를 아는 채 시간이 흘러 정오가 되었어요. 이제 가요. 다현 씨가 먼저 몸을 뗐습니다. 집까지 데려다 줄게요. 아니요, 여기서 내릴게요. 다현 씨, 부탁이에요. 여기서 내려주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가 차에서 내렸어요. 창문을 내렸습니다. 다현 씨, 네, 행복하세요. 겨우 그 말밖에 못했어요. 아주버님도 행복하세요. 그녀가 돌아섰습니다. 뒷모습이 점점 멀어졌어요. 나는 그 모습을 끝까지 지켜봤습니다. 그녀가 모퉁이를 돌아보이지 않을 때까지. 이게 마지막인가? 핸들에 이마를 기댔습니다. 가슴이 텅 빈 것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다현 씨, 어제의 온기가 아직 남아 있었어요. 그녀의 향기, 떨리던 목소리. 사랑해요. 그 고백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집에 도착했어요. 여보, 왔어요? 아내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응, 왔어. 여행 재미있었어요? 응. 거짓말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죄책감도 무뎌졌어요. 아니, 무뎌진 척하고 있었죠. 피곤해 보이네요. 쉬어요. 그럴게.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어요. 어제 펜션 천장이 떠올랐습니다. 다현 씨와 누워서 본 그 천장. 이제 끝이구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울 수가 없었어요. 유부남이 바람 피우다 차인 게 뭐가 슬프겠어요. 자업자득이었죠. 며칠이 지났습니다. 다현 씨에게 연락하지 않았어요. 그녀도 연락해오지 않았습니다. 약속대로였죠. 이대로 끝내는 거라고. 하지만 힘들었습니다. 자꾸만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혹시 그녀에게서 문자가 왔을까? 없었습니다. 당연했죠. 그녀는 강한 사람이었으니까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여보, 요즘 왜 그래요? 입맛도 없어 보이고. 아, 그냥 좀 피곤해서. 병원 가봐요. 건강검진도 받을 겸. 그럴까? 아내는 걱정했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남편이 다른 여자 때문에 아픈 줄도 모르고. 미안했어요.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다현 씨 생각 때문에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한 번만 목소리라도 듣고 싶어?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그녀의 번호를 눌렀죠. 신호음이 울렸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여보세요. 그녀의 목소리였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다현 씨, 나예요. 아주버님. 침묵이 흘렀습니다. 왜? 전화하셨어요?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아주버님, 보고 싶어요. 다현 씨. 안 돼요. 알아요. 근데 너무 힘들어요. 저도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힘들어요. 근데 참아야죠. 아주버님, 우리 약속했잖아요. 끝내기로. 알아요. 근데 아주버님, 부탁이에요. 이러지 말아요. 그녀가 울고 있었어요. 전화기 너머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정말 힘들어요. 매일 밤 아주버님 생각해요. 근데 참고 있어요. 다현 씨, 아주버님도 참아요. 우리 서로를 위해서. 미안해요. 아니에요. 전화해줘서 사실 기뻤어요. 다현 씨, 근데 이게 마지막이에요. 다시는 전화하지 마세요. 다현 씨, 아주버님 행복하세요.
정말로.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나는 한참을 휴대폰을 들고 있었어요.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정말 끝인가? 그날 밤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다현 씨 생각뿐이었어요. 그녀는 지금 뭐 하고 있을까? 나처럼 잠 못 이루고 있을까? 이대로 포기할 수 있을까? 할 수 없었습니다. 57에 처음 느낀 이 감정을 이대로 묻을 수 없었어요. 새벽 3시 결심했습니다. 만나야겠어. 약속을 어기는 거였죠. 그녀가 하지 말라고 한 일이었어요.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휴대폰을 들었어요. 그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다현 씨 만나요. 한 번만. 제발. 답장은 오지 않았어요. 1시간, 2시간. 오후가 되어서야 답장이 왔습니다. 오늘 저녁 7시 그 카페에서. 손이 떨렸습니다. 고마워요. 이게 정말 마지막이에요, 아주버님. 알겠어요. 하지만 알고 있었어요. 우리 둘 다 마지막이 될 리 없다는 걸. 이건 시작이었으니까요. 금지된 사랑의 끝을 알 수 없는. 저녁 7시 그 카페 앞에 서 있었습니다. 문을 열기 전 잠시 망설였어요. 들어가면 돌이킬 수 없어? 하지만 이미 늦었죠. 마음은 이미 결정했으니까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창가 자리에 다현 씨가 앉아 있었어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다현 씨, 그녀가 얼굴을 들었어요.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많이 울었나 봐요. 아주버님, 미안해요. 약속 어겨서. 아니에요. 저도 기다렸어요.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주문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아주버님, 왜 이러세요? 끝내기로 했잖아요. 끝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건데요? 이 관계를.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 결심했어요. 아내와 이혼하려고요. 다현 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라고요? 다현 씨랑 함께하고 싶어요. 제대로. 아주버님, 정신 차리세요. 그녀가 손을 뿌리쳤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그게. 30년을 함께 산 부인분이랑 이혼을 해요? 사랑하지 않아요, 이제. 그래도 가족이잖아요. 다현 씨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어요. 미안해요. 목소리가. 그녀가 작게 말했습니다. 아주버님, 제정신이세요? 제정신이에요. 평생 이렇게 제정신이었던 적이 없어요. 아니에요. 지금 미쳤어요. 맞아요, 미쳤죠. 57에 처음 사랑에 빠져서. 나는 그녀를 똑바로 봤습니다. 다현 씨, 나 이제 환갑이에요. 몇 년 안 남았어요. 그래서요? 그동안 뭐 했나 싶어요. 회사 다니고, 돈 벌고, 가족 먹여 살리고, 그게 다였어요. 그게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행복했나 싶어요. 한 번도 가슴이 뛴 적이 없었어요. 다현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 아주버님, 가정 파괴하고 싶지 않아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다현 씨 잘못 아니에요. 그래도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전 그런 여자 되기 싫어요. 남의 가정 빼앗은 여자. 빼앗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안 봐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손가락질할 거예요. 57 유부남이 전 재수 씨랑 바람 피워서 이혼했다고. 나 이제 남 눈치 보면서 살기 싫어요. 평생 착하게 살았어요. 부모 말 잘 듣고 회사 충성하고 가족 책임지고. 나는 그녀의 손을 다시 잡았습니다. 근데 이제 내 인생 살고 싶어요. 내가 원하는 사람이랑. 저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요. 나 때문이에요. 아주버님, 다현 씨 다현 씨 없이는 못 살 것 같아요. 고백이었습니다. 57 남자의 늦은 고백. 전 그녀가 울먹였습니다. 전 아주버님이 후회할까봐 무서워요. 안 해요. 어떻게 알아요? 알아요. 지금 이 순간이 내 인생에서 가장 확실한 순간이에요.
나는 그녀의 두 손을 꽉 잡았습니다. 다현 씨, 나랑 함께 해줘요. 아주버님, 시간 많지 않아요. 나 이제 곧 60이에요. 10년, 20년 남았을까요?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사실이잖아요. 저물어가는 해예요, 나는. 그녀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근데 그 남은 시간, 다현 씨랑 함께하고 싶어요. 정말 괜찮으세요? 후회 안 하실 거예요? 해요 하고 말고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후회할 수도 있어요. 가족 떠나보내는 거, 사람들 손가락질 받는 거. 그럼. 근데 다현 씨 없이 사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아요. 그 말에 그녀가 흐느꼈습니다. 아주버님, 바보예요. 알아요. 저 같은 여자 때문에. 다현 씨 같은 여자라서 좋은 거예요. 나는 그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카페를 나왔어요. 밖은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겨울 저녁 공기가 차가웠어요. 나, 이제 돌아가서 아내한테 말할 거예요. 지금요? 응.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요. 아주버님, 무서워요. 솔직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사람한테 이혼하자고 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럼, 근데 해야죠. 다현 씨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그녀를 끌어안았습니다. 다현 씨, 기다려줘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네. 내가 정리할게요, 제대로. 아주버님,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요. 그녀의 입술에 입을 맞췄습니다. 길거리에서 사람들이 지나가는 곳에서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았어요. 이게 사랑이라고, 이 감정이 진짜라고 세상에 말하고 싶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핸들을 잡은 손이 떨렸어요. 이제 끝이구나. 30년의 결혼 생활이, 익숙한 일상이 모두 끝나는 거예요. 후회할까? 모르겠습니다. 아마 할 거예요. 밤에 잠 못 이루고 후회할 날이 올 거예요. 그래도 다현 씨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우는 얼굴, 웃는 얼굴, 사랑한다고 말하던 그 얼굴. 괜찮아. 후회하더라도.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차에서 내리기 전 잠시 멈췄어요. 저는 비겁한 사람입니다. 아내에게 사실대로 말할 수는 없었어요. 이제는 혼자서 쉬고 싶다. 우리 서로를 놓아주자. 나쁜 이혼이 아닌 황혼 이혼이다. 아내를 설득하고 결국은 이혼이 성립되었습니다. 재산의 절반을 아내에게 주었어요. 당연한 일이었죠. 30년을 함께한 사람에게. 자식들과는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언젠가는 이해할게요. 아버지 선택을. 고맙다. 하지만 언제가 될지 모르겠더군요. 오늘 다현 씨를 만났습니다. 한강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았어요. 아주버님. 아니, 이제 그렇게 부르면 안 되죠. 편한 대로 불러요. 인수 씨. 처음 듣는 호칭이었습니다. 설레면서도 어색했어요. 저 때문에 가족 잃으신 거 생각하면 가슴이 아파요. 나도 후회해요. 네, 가끔 생각해요. 그냥 참을 걸. 혼자 마음에 담아둘 걸.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근데요. 네, 다현 씨 보면 괜찮아져요. 인수 씨, 이게 맞는 선택인지는 모르겠어요. 10년 후에도, 20년 후에도. 저 멀리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어요. 근데 확실한 건 뭐요? 지금 이 순간 행복하다는 거요. 다현 씨가 내 어깨에 기댔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석양을 바라보며. 인수 씨, 응, 우리 얼마나 함께 할 수 있을까요? 모르죠. 10년? 20년? 그것밖에 안 되네요. 응, 젊었으면 50년도 할 텐데. 아쉽다. 그녀가 웃었습니다. 그래도 남은 시간 행복하게 살아요. 그래요. 나도 웃었어요. 57에 찾은 사랑. 늦었지만 짧을지 모르지만 후회와 행복이 뒤섞인 황혼의 사랑. 다현 씨 사랑해요. 저도 사랑해요. 인수 씨. 석양이 저물고 있었습니다.
하루가 끝나가듯 우리 인생도 저물어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 석양이 이렇게 아름다울 줄은 몰랐습니다. 인생의 끝자락에서 처음으로 만난 진짜 사랑. 그게 얼마나 뜨겁고 아프고 아름다운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사람들은 물을 겁니다. 후회하지 않냐고. 가족을 버리고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으면서까지 그 사랑이 가치 있었냐고. 솔직히 말하면 후회합니다. 매일 밤 자식들 얼굴이 떠올라요. 전 아내의 울던 모습도 가슴이 찢어집니다. 하지만 다연이를 보면 그 후회보다 큰 무언가를 느낍니다. 살아있다는 것, 가슴이 뛴다는 것, 사랑한다는 것. 57년을 살면서 처음 느껴본 감정들이에요. 이게 옳은 선택이었을까요? 모릅니다. 10년 후에, 20년 후에 죽음을 앞두고서야 알게 되겠죠.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나는 이 사랑을, 이 감정을 사랑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황혼에 핀 꽃처럼 늦었지만 짧지만 뜨겁게 타오르는 진짜 사랑이라고. 환갑을 바라보는 나이에 겨울로 접어드는 인생에서 처음으로 봄을 만났습니다. 늦은 봄, 황혼의 봄. 하지만 그 어느 봄보다 찬란합니다.